경전과 세계사 속에 숨겨진 단군의 뿌리 역사, 유전학적 분석 결과를 통해 본 한민족의 뿌리, 셀렙과 그의 자손들은 남부 아라비아의 살라프 또는 술라프에 정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은 약 320km에 걸쳐 넓고 비옥한 땅으로 향과 모략의 산지로도 유명합니다. 하살마웨와 그의 자손들은 남부 아라비아 지역인 하드라마우트 강 유역에 정착했습니다. 이 지역은 넓고 비옥한 땅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향과 모략의 산지로 유명합니다. 우살과 그의 자손들은 오늘날 예멘의 수도인 사나에 주로 정착했습니다. 사나는 오늘날도 그 철광석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아비마엘은 욕단의 9번째 아들로 이름의 뜻은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이로 보아 아비마엘의 자손들은 비록 아랍 일족을 이루었지만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을 경외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바의 후손들은 오늘날 예멘과 하드라마우트 지방인 아라비아 남서부에 정착하여 스바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이 지역은 아라비아에서 산이 가장 많고 땅이 비옥한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스바 왕국은 유향과 향료를 생산하고 무역 부국으로서도 유명했습니다. B.C. 10세기에는 솔로몬 왕과의 무역 관계가 있었으며 스바의 대표적인 생산품인 금, 보석, 향료 등을 이스라엘과 거래했습니다. 오빌의 이름은 풍부한, 비옥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빌이란 지명은 금 생산지로 유명한 지역을 가리키며 그의 자손들은 주로 페르시아만의 오만에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윌라의 후손들은 아라비아 서쪽, 예멘의 북쪽에 정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에덴의 강인인 비손이 하윌라 온 땅을 흐르고 있었음을 참고할 만합니다. 요밥이란 이름의 뜻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광야를 의미하는 아랍어 예밥과 유사하다고 보며 그의 자손들을 아라비아 광야에 거주한 족속으로 추정합니다. 셈족의 조상인 벨렉은 르우를 낳고 르우는 스룩을 낳고 계속해서 나홀, 데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단까지 이른다. 야곱의 5번째 아들 단의 후손들은 가나안 소라 땅에서 동쪽으로 이주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사달의 넓은 들판과 한반도로 퍼져나가며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았으나 임금을 세우지 아니하고 그들에게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신앙의 대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규원사와는 부계자인 그는 조선 숙종 원년 1675년에 저술되었다고 전해지는 규원사와 서문에서 자신은 효종, 숙종 시대에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선비로서 소개하고 임진, 정자 양난의 치욕을 씻고 우리 민족의 뿌리인 단군 조선의 역사를 회복하겠다는 일념으로 규원사화는 고대 역사책에 남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노아의 세 아들 중 황인종의 조상인 셈의 후손이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와 우르에서 이스라엘에 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갈대와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말기에 수메르 민족이 거주하던 곳으로 현재의 이라크 유프라테스강 남단 지방이다. 미국의 언어학자 C.H. 고든 박사는 수메르인들은 동방에서 왔다. 그들이 메소포타미아로 들어갈 때 고대 문자식 기호를 가지고 온 듯하다고 말했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는 수메르인들의 특징은 셈족은 황인종, 언어, 생활, 문화 등을 골고루 살펴볼 때 수메르의 뿌리를 지닌 건 셈족인 황인종의 민족인 한국이다. 수메르인의 편편한 두개골 모양과 머리카락이 검고 키가 작은 황인종이며 교차거와 청회색 토기를 사용하고 순장풍습, 씨름 등 우리 민족의 원형질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셈족이나 함어족과는 다른 교차거를 사용한다고 대형 백과사전에 실려 있다. 게다가 60진법과 태음력, 최고 지도자의 상징을 봉황으로 삼은 것도 한민족과 연결된다고 못 받고 있다. 셈족은 황인종인 한민족의 인체골격과 골상 구조는 고대 유대인의 골상과 동일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골상뿐 아니라 외모상으로 보아도 원래 유대인은 한국인들처럼 황인종이며 머리카락이 검고 키가 작았다. 서구 유대인들은 백인들과 머리카락이 검은색을 띤 혼혈이 되어 백인과 같은 모습이 되었지만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우리 선조와 같이 키가 작고 머리가 검었다. 국제학을 연구하는 미국 학자들의 경우 이스라엘과 우리 한민족은 이스라엘은 쌍둥이처럼 닮았다고 한다. 그래서 미국인들 중에는 한국인을 동방의 이스라엘인이라고도 한다. 이스라엘과 한국은 열방의 강대국 사이에서 끈질기게 명맥을 유지했고 건국,
이후 고도의 산업 발전을 이뤘다는 점이 비슷합니다.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두뇌가 좋은 민족인 것과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문화와 풍습이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 민족과 한민족의 기원이나 역사에 대한 그 뿌리를 수메르 문명 동이족에서 찾는 학자들도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스라엘 민족과 한민족은 원래는 하나의 민족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성경에 나오는 12지파는 환단고기에 나오는 구한족 12국가 중 단지파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성경에서 단지파가 갑자기 사라진 것은 단군 조선의 동이족 단지파 사람들이 세운 수메르 문명이 이민족에게 멸망했거나 수메르인 동이족 단지파가 다시 동쪽인 만주와 한반도에 정착하였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수메르인 동이족 단지파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여러 역사 학자들도 있다. 또 황제는 스스로 백민이라 했는데 동이이다. 세계적인 사학자로 초대 대만대학의 총장을 역임한 부사녀는 중국의 역사학자로 그의 이하동 소설의 원제에 감춰진 동이의 실체이라는 논문에서 보케 씨가 동이족 단지파라는 것은 고대로부터 공인되어 온 일이라고 확정지었다. 많은 기록에서 중국이 모시는 시조들이 중화족이 아닌 동이로 밝혀졌으며, 이를 토대로 본다면 맹자의 천자 사상은 중국이 아닌 우리 한민족이 천자의 나라임을 알 수 있다. 우리 결의가 동이이며 고조선과 부여 만주 벌판 시대에 천신에게 추수를 감사하고 제사 지낸 영구며, 고구려 때의 동맹이나 예의 무천, 마안의 10월제 등 가을 추수가 끝난 뒤에 거행했던 제사 축제였다. 고대 한국인들이 하늘의 신 환인 등 천신의 후손인 천손민족이라는 것은 중국 고대 역사인 위지동이전 등으로도 밝혀진 바 있다. 그 점은 일본 고사기의 신대 기사 등과 함께 일본 고대 사학자들의 공론이기도 하다. 외나라 최초의 정보광인 스진 천황의 숭신이라는 휘왕의 이름에도 신을 숭배한다는 천신신앙 사상이 구체적으로 내포되어 있음을 본다. 중국의 서학자들이 펴낸 고사변이라는 논문집 7권에 중국사는 동이족 단지파의 선조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일본 민족론에는 중국 사상의 양대 맥락으로 도교, 유교들 들 수 있는데, 전반적인 중원 문화를 살필 건데 한 말까지 중원 문화는 명확하게 동이족의 것이다. 일본 건국 시에는 단군 조선이 중원을 지배한 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다. 실로 사마천이는 이와 같은 중원 지배를 감추기 위한 힘겨운 역사가 담겨 있다. 그래서 한족의 이름도 한의 이름을 빌린 것에 불과하다. 우리 민족의 조상 단지파가 중국과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 열도까지 진출하게 되는데, 우리 민족은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을 다스리고 문명을 일으킨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다스렸던 중국과 일본의 건국 신화나 신화에 관련된 인물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과 같다는 사실이다. 우리 민족의 조상인 동이족 단지파는 홍익인간, 이와 세계라는 말에서 나왔다. 이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이치로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이다. 태극기는 주역의 궤가 아닌 우리 민족의 뿌리인 태어복희 팔궤도에서 유래한다. 많은 사람이 태극기를 주역의 팔괘상에서 가져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아니다. 우리 민족의 상징인 태극기는 고조선 시대 우리 민족의 조상이자 인류 문명의 창시자로서 우주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우리 민족과 함께 영광과 순환을 같이해 온 태극기와 나라꽃 무궁화를 더욱 사랑하고 잘 가꾸어 그 고귀한 정신을 길이 선양해야 할 것이다. 무궁화꽃은 오랜 역사 속에 우리 민족과 함께 슬픔과 기쁨을 나누어 오는 동안 자연스럽게 나라꽃이 된 대표적인 예다. 무궁화의 역사적 연원은 고조선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나라 상고사를 재조명하는 한단고기에는 한화나 천지화로 표현되어 있다. 삼신일체로 완성된 이기신 하나님은 우주절대자로서 한민족의 정신적 정서를 일깨워주신 분이시다. 우리나라의 애국가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권능의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전적으로 맡기고 그 뜻에 따르려고 하는 의지와 기대, 희망 섞인 바람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민족 정서였습니다. 규원사와 환단고기, 단기고사, 삼국유사를 비롯 여러 고서의 역사 기록들을 보면 개국하신 국조 단군께서 제정일치의 국채를 세우시고 경천해인 홍익인간의 숭고한 이념으로 정사를 베풀고 조상의 이름을 경모하여 왕명을 단군으로 제정한 것이다. 또한 우리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근거로 평양대동강 유역에서 출토된 기와의
조각된 문자가 증명하고 있으니 고대 히브리어 문자로 되어 있어 우리 조상들이 고대 서방에서 동방으로 이동한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이 기와 유물은 서울중앙박물관과 광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창고시대부터 문자를 사용하고 율법으로 재정을 주관한 우리 민족이 문화민족임을 말해주고 있으며, 인류 역사상 히브리 문자가 가장 역사가 깊은 것이라는 반증이 되는 것이다. 단지파는 중동에서 중앙아시아 거쳐 동진하여 단군 설화의 천신 사상과 민족이동설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12지파의 역사 기록이 나오는데 유독 단지파가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단지파가 빠진 것은 역대기를 편찬하기 전 600여 년 전에 단지파는 이미 고국 가나안을 떠나고 없었던 관계로 성경 족보에 빠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상들이 히브리 문화와 한문화를 만든 동이족 단지파의 언어인 한문을 쓰게 된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의 정체를 때가 될 때까지 숨기려는 뜻이고, 둘째는 중국의 한문화가 강하게 뻗치는 고로 흡수된 연고라 하겠다. 단군 고조선 시대에 우리 민족의 풍속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한 민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한자는 중국 문자가 아니라 우리 조상 동이족이 만든 문자, 한자, 음악, 종교, 예절, 청동기 등을 최초로 창조한 고대 동아시아의 선도적 민족이다. 중국 학계에서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인류 역사를 이면에서 섭리해 오시는 하나님은 마침내 표면에 나타나 신비에 가려져 있는 태고시대 역사를 나타내주고 있다. 우리의 단군 왕조 2000여 년 연대가 문헌이나 고증할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설을 문헌으로 정립한 것이다. 동양의 한자 문화가 시작된 시기가 3000년에 불과하다 보니 5000여 년 전 사실이 문헌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역사학자들이 단군은 신화적 인물이다, 실존 인물이다 하여 학설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과학시대 정보화 시대에 사는 우리들의 역사관은 어떻게 해야 할까?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진다. 인류의 발상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유브라데강 지역인 중동이다. 노아 홍수 전후의 유물이 유브라데 유역과 바벨론 근방에서 출토되었다. 유물은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유브라데강은 중동 지역에서 제일로 큰 강으로서 강 상류, 이란과 터키 국경에 있는 아라라사는 노아 홍수는 기원전 2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 당시 노아의 방주가 머문 곳이다. 홍수 이후 인류는 중동에서 진출하여 황인종은 동양의 아시아로, 흑인들은 남방 아프리카로, 백인은 서방인 유럽으로 진출하였다. 이렇게 볼 때 인류 역사가 제일 오래된 곳은 유브라데강 지역과 나일강 유역인 것은 세인이 다 아는 바이다. 분자 유전학적 분석 결과를 통해 본 한민족의 뿌리, 한국인의 기원은 순수한 황인종인 북방계 몽골인종이다. 전 세계 모든 민족 중에 유전적으로 같은 집단을 찾기 위해 핀란드나 그린란드로 찾아 헤맸으나 한민족만큼 유전자가 순수하게 보존된 민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인을 포함한 동아시아인은 단일민족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다른 민족보다 내부 동일성이 매우 높았다. 분자 유전학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민족은 순수한 황인종인 북방계 몽골인종으로 유전자가 매우 순수하게 보존된 민족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한민족의 역사와도 일치합니다. 한민족의 조상은 중동에서 중앙아시아로 몽골로 이동하면서 만주에서 남하하여 한반도로 들어와 고조선을 개국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민족은 다른 민족과 비교하여 유전자가 비교적 덜 혼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귀지 유전자인 ABCC11 유전자의 경우 활동이 활발하면 젖은 귀지를, 활동이 미약하면 마른 귀지를 갖는다고 합니다. 한국인 등 몽골인종에게 유래한 사람들은 이 유전자의 활동이 약해 마른 귀지 유전자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민족의 뿌리가 순수한 황인종인 북방계 몽골인종임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또한 한민족의 역사와도 일치하는 결과로 한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분자 유전학적 분석 결과는 한민족의 뿌리를 완벽하게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한민족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다양한 민족과 교류하며 문화와 유전자를 교류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분자 유전학적 분석 결과는 한민족의 뿌리를 이해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 33개
민족의 귀지 분포와 한민족의 귀지 분포를 보여주는 원에는 검은색 젖은 귀지, 하얀색 마른 귀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사진 제공 네이처 제네틱스 연구팀은 사람의 16번 염색체에서 ABCC11이라는 유전자를 발견했다. 이 유전자의 활동이 활발하면 젖은 귀지를, 활동이 미약하면 마른 귀지를 갖는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 한국인 등 몽골인종에게 유래한 사람들은 이 유전자의 활동이 약해 마른 귀지 유전자를 지니고 있다. 우리 민족의 조상은 중동에서 중앙아시아로 몽골로 이동하면서 만주에서 남하여 한반도로 들어와 고조선을 개국하였다. 계명대 의대 김대광 교수는 일본 나가사키 의대 인류전학교실 니카와 노리오 교수팀과 함께 전 세계 33개 민족 3,200명의 귀지에 대한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은 마른 귀지가 많고 이 지역에서 멀어질수록 마른 귀지 유전형의 빈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Nature Genetics 인터넷판을 통하여 발표했다. 젖은 귀지는 대부분의 유럽 백인과 아프리카인에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김대광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팀은 전 세계 33개 민족 3,200명의 귀지에 대한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은 99%가 마른 귀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다른 민족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입니다.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인류의 귀지는 원래 젖은 형태였으나 수천만 년 전 몽골 쪽을 형성하는 종족에서 젖은 귀지에서 마른 귀지로 변하는 정상 돌연변이가 나타났고 이 종족이 이주하면서 마른 귀지를 가진 인류가 동북아 지역으로 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의 연구 결과는 한민족의 뿌리가 순수한 황인종인 북방계 몽골인종임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또한 인류의 이동과 진화 과정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이 연구 결과는 귀지 유전자 하나만을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한민족의 뿌리를 완벽하게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한민족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다양한 민족과 교류하며 문화와 유전자를 교류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분자 유전학적 분석 결과는 한민족의 뿌리를 이해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대광 교수 연구팀의 연구 결과는 한국인의 뿌리가 순수한 황인종인 북방계 몽골인종임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연구팀은 한국인 100명 중 99%가 마른 귀지 유전형을 가져 한국인은 순수 몽골인종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한국인의 귀지 유전자가 매우 순수하게 보존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연구팀은 인류의 귀지는 원래 젖은 형태였으나 수천만 년 전 몽골 쪽을 형성하는 종족에서 젖은 귀지에서 마른 귀지로 변하는 정상 돌연변이가 나타났고 이 종족이 이주하면서 마른 귀지를 가진 인류가 동북아 지역으로 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인의 조상이 북방 지역에서 이주해 온 것으로 추정되는 북방기 원서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인 분자 유전학으로 관찰해보면 ABCC11이라는 마른 귀지 유전자의 분석 결과를 통해 우리 민족의 인종을 황색 몽골인종인 알타이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민족이 몽골 지방을 거쳐 들어와서 우리말 한글의 어원인 알타이어와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연구 결과는 귀지 유전자 하나만을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한민족의 뿌리를 완벽하게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한민족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다양한 민족과 교류하며 문화와 유전자를 교류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분자 유전학적 분석 결과는 한민족의 뿌리를 이해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연구팀은 우리 조상은 단 민족이 몽골 지역을 거치면서 언어의 변천을 가져왔으나 한민족의 기원인 반민족의 기원은 북방기원설임이 유전공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한국인의 조상이 북방 지역에서 이주해 온 것으로 추정되는 북방기원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인은 몽골인종이면서도 남방계통의 특징인 젖은 귀지가 섞여 있었다는 연구 결과는 일본인의 조상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이주해 온 것으로 추정되는 남방기원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연구 결과는 귀지 유전자 하나만을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반면에 일본인은 몽골인종이면서도 남방계통의 특징인 젖은 귀지가 섞여 있었다고 덧붙였다. 유전공학적 연구 분석을 보면
한민족의 이주 경로를 알 수 있다. 서쪽으로는 중앙아시아, 동쪽으로는 몽골과 만주를 잇는 초원길에 있는 이 산악지방은 수만 년 동안 많은 유목민의 피난처이자 동서문화의 교차로가 된 곳에서 오랫동안 삶을 살아왔다. 또한 삼국유사에서는 환웅이 3천 무리를 거느리고 하늘에서 내려와 태백산 신단수 밑에서 정사를 시작하였다고 했으나 실은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이는 민족 이동설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 선조인 히브리 민족의 후손인 단지파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검토해보면 심판권을 부여받는 단지파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숨기시려고 히브리 말을 잊어버리게 하였다. 만약 한국에 도착해서까지 히브리 언어를 사용한다면 완벽하게 숨길 수가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위장 전술을 쓰기 위하여 알타이 산맥 부근에서 언어 교체가 될 때까지 10만 200년간 살면서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이세들은 알타이계 언어를 우거하게 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동양사에서 알타이어족이라고 부르는 것은 알타이계 언어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있다. 고조선 초기 유적지인 대동강변에서 출토된 와당 속에 히브리어가 적혀 있다는 것이다. 고대 히브리어는 도착했다. 잠언을 지휘하는 사사가 통치한다. 오여파와 협력하여 신의 나라에 들어가자 성도가 모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 이 와당은 이긴 자께서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평양에서 출토된 기와장이 있을 것이다. 사진을 찍어 서울대학교 신사훈 박사에게 히브리어를 해석해서 받아오라고 하셔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 백두산에 세워진 단군 지석에도 여전히 고대 히브리어 문자가 기록되므로 유물유적으로도 입증이 되며 고대 히브리인의 풍속은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풍습과 전통 속에 전해 내려오고 있다. 동양의 문자 문화가 싹트기 전에는 모세 시대에 제정된 성문법인 모세율법은 한자의 모체가 되는 갑골 문자보다 400년이나 앞선 히브리어 법전이었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양 대동강 유역에서 발굴된 기와에 새겨진 히브리 문자와 조각은 우리 민족이 히브리 민족의 단지파 후손임을 입증해주는 고고학적인 근거가 된다. 이로써 탄 자손은 선민 히브리 민족의 한분 8호 중동에서 한반도로 이동하여 정착하였다고 보는 것은 성경의 기록이나 물증은 고조선 시대 대동강변에서 출토된 고대 히브리 문자가 씌어진 와당으로도 충분히 확인된다고 하겠다. 감사합니다.